이준석 씨가 김문수 씨하고 단일화를 안 하는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안보 공약을 봤더니 안보 공약은 없고 안보 공약은 없더라고. 이준석 씨의 안보 공약은 없어. 그냥 국방에 대해 가지고는 어, 뭐 병사 중심의 장교, 부사관 선발 구조를 통해 인력 기반 확대 및 복무 유인 강화. 다음번에는 군 복무와 학업 연계를 보장하여 효율적인 군 인력 운영과 청년 지원 동시 달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 이런 것만 봐도 이 사람 같은 경우에 아직 정치에 대해서 모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대한민국은 대한민국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남북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야. 한반도를 생각을 하고 안보 전략을 꾸려 나가야 되는데 이 사람은 그냥 대한민국 자체만 생각을 하고는 음, 저렇게 나왔다라는 거지. 북한에 대해 가지고 어떤 대처를 하겠냐라는 그건 없어. 이때까지 우리가 남북이 갈라지고 70년 동안 남북에 대해 가지고 어떤 처세를 하겠냐라는 그게 어, 90년 이후 그러니까 문민정부 들어서고 난 다음부터 그게 확연히 드러났죠. 그 전에 전두환 시절까지는 북한하고에는 단절 이렇게 갔었고 그러고는 문민정부 들어서 가지고는 북한하고의 어느 정도의 교류, 화합, 뭐 완화 이런 정책들이 조금씩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해가지고는 시행이 되었었거든. 근데 지금 이준석 씨의 안보를 보면 안보는 없어요. 우리나라 국방에 관해서만 있지. 저러면은 정치를 모른다라는 거야. 우리나라 정치는 정책만 중요한 게 아니라 음, 안보도 중요하다라는 거죠. 대한민국에 대한 정책만 중요한 게 아니라 안보, 북한하고의 관계. 안보라는 게 있어가지고는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로 인해 가지고는 침입을 안 받고 평화롭게 살 수 있는 그런 안보도 있겠지만은 북한하고의 관계를 항상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정치인이라면은 다른 나라의 정치인은 모르겠어. 우리나라 정치인이라면 그걸 꼭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지. 왜? 이때까지 문민정부 들어서 가지고 그런 식으로 시행을 했으니까. 자, 밥이 늦었지만 한 숟가락 먹고요. 오늘은 건강식. 이거는 소고기국. 그래서 이준석 씨가 모르는 게 많다라는 거지. 지금 시점에 김문수 저분하고 붙어야 되는데 안 붙는 이유는 저 사람은 약 본인은 말로 중도 우파라고 하지만 좌파 성향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맛있다. 마이크가 제대로 실행이 되는지 봐야지. 아, 이렇게 마이크 쪽으로 해가지고 고기를 내밀다 보니까 그래서 더욱 목이 아픈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확 펴면 괜찮은데 자 마이크 테스트를 하기 위해 가지고는 한번 봐야지. 이 시간대 번개로 내가 갑작스럽게 열어가지고는 들어오실 분이 있을지 모르겠네. 마이크가 되나? 한번 보자. 마이크는 된다. 북한 36위, 한국 5위. 그렇지. 그렇지만은 북한이 이번에 누구랑 손 잡았죠? 러시아랑 손을 잡았죠. 그리고는 그런 러시아하고 손을 잡았는 거에 대해 가지고 너무 안일하게 생각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지. 다들 식사는 하셨나요? 어, 어제 오늘 보니까 대구에 바람이 좀 많이 불더라고. 춥지는 않은데 아래 반팔에다가 반바지를 입고 돌아다녔더니
물론 집안에서만 돌아다녔지. 커피 사러 갈 때 잠깐. 자, 오늘 어떤 뉴스가 있을까? 근데 이준석 씨 지지하는 사람들은 잘 생각을 해야 돼. 지금은 우파를 지지를 해야 되는 거야. 내가 좋아하는 사람,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접근을 한다기보다는 지금 현재는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고수하려고 그러면은 표를 김문수 쪽으로 몰아줘야 되는데 이준석 씨가 저런 식으로 뻗댄다 이러면은 이준석 씨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잘 생각을 해보세요. 뭐 중도파에서도 이준석 씨를 지지하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좌파에서도 우파에서도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을 건데 이 시점에는 김문수 저분을 전적으로 지지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자유민주주의 이념이 고수가 되는 거야. 이재명 씨가 이야기하는 민주주의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가 아니에요. 왜? 저들이 내는 모든 정책, 그러니까 모든 정책이 아니라 모든 공약은 보면은 사회주의 냄새가 너무너무 많이 난다라는 거예요.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규제가 많아요. 규제가 많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 생각을 했을 때 질서가 잡혀간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기업이나 국민들한테 간접적으로 어, 명분을 주면서 규제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유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 것을 못 느낀다라는 것은 사회에서 직접적인 이런 구성원이 아닐 수도 있겠죠. 그렇잖아. 아, 코가 찌릿찌릿. 자, 뉴스를 한번 보고요. 채팅창에 와가지고는 이상하게 비하하거나 모함하거나 막 무식하게 막 뭐라 그럴까 본인의 인격, 인성 뭐 이런 모든 것들이 삼류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적는 채팅창 글은 내가 종료를 다 하고 난 다음번에는 삭제를 시킵니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자, 그 다음번에 또 뉴스를 한번 보고요. 무식한 이야기 하나 적혀 있네요. 어떤 무식한 이야기냐? 윤석열이 김정은이랑 다를 게 뭐가 있냐 그러더라고. 그런 저런 글이 적혀 있는데 내가 하나 말해 볼게요. 그러면은 윤석열이 김정은이랑 다를 게 뭐가 있는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뭘 했는데? 음? 윤석열 대통령이 뭘 했는데? 음? 계엄 선포를 했죠. 그러면은 그런 계엄 선포권을 왜 대통령 권한에 뒀는데? 응? 대통령 권한에 뭐가 있어요? 응? 대통령 권한에 계엄 선포권이 있다. 어느 누가 독재하려고 했잖아. 야, 독재하려고 했으면은 임기 말쯤 되어가지고 계엄 선포를 하지. 임기 중간에 그렇게 계엄 선포를 하겠습니까? 그런 것도 염두를 좀 해보셔요. 대한민국 사람들은 계엄이라는 거에 대해 가지고는 진저리를 느끼는 사람들이고 대한민국 사람이 아니라 하더라도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계엄이란 자체에 진저리를 내는 사람이야. 진저리를 낸다고 그게 맞겠지. 그런데 임기 중간에 계엄 선포를 했다고 자기가 본인이 뭐 독재하려고 그거는 그렇게 너가 무식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현혹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는 찌라시로 그렇게 널 현혹을 시킨 거야. 거기서 현혹이 됐다면 너 머리가 나쁘다고 생각을 하면 된다. 알겠니? 그리고는 전 세계에서 계엄을 왜 했냐? 전 세계 어느 나라도 계엄을 하는 이유는 자유민주주의를 공산주의로 만들기 위해서 계엄을 했지만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역으로
공산주의 세력들이 대한민국을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그런 무리들을 척결하기 위해 가지고는 계엄을 했었던 거야, 이때까지. 그러니까 김문수 그분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 못 모르고 레닌 마르크스의 공산주의에 빠져가지고는 이걸 했었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 보니까 이게 아니구나 알고는 자유민주주의 우파 쪽으로 들어온 거예요. 감이 안 잡히십니까? 그냥 막연하게 민주주의를 외치는 사람하고 그 공산주의에서 주장하는 그런 뭐 북한에서 사용하는 인민민주주의, 뭐 사회민주주의 그런 거 그냥 막연하게 이야기하는 거랑 아 레닌 마르크스주의에서 주장하는 공산주의가 어떤 거다 그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고 그러고는 자유민주주의를 외치는 김문수하고는 확연하게 다르다라는 거죠. 그리고 과거에 우리나라에서는 항상 누군가가 제3의 세력인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여기서의 제3의 세력은 종북주의자 아니면은 뭐 북한의 간첩 좀 되겠죠. 그런 세력들이 항상 우리 대한민국 선량한 국민들을 선동을 한 거야. 지금도 어쩌면은 저런 식으로 나오는 사람들은 뭐 선동을 당하고 있는 거겠지. 아니면은 본인이 선동을 시키는 사람이거나 선동자거나 그렇지 않을까요? 응? 사회주의는 그 나라의 정치적 이념이고 공산주의는 그 나라에서 주관하는 경제적 이념이라고 관념 정도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회주의는 규제가 많다라는 거예요. 자유민주주의나 사회주의나 기득권 세력들로 인해 가지고는 어느 정도의 양극화는 초래가 될 수가 있지만은 공산주의, 그러니까 사회주의 그쪽으로 가게 되면은 조금 더 강압적이어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어떤 식으로 그 강압적이어질 수가 있냐? 명분을 만드는 거야. 세금. 폭력은 취하지 않겠지. 큰 폭력은. 그렇지만 뭐로? 세금으로. 어, 윤석열 탄핵되면은 이 나라 떠난다고 하더만 그런 돈이 없어서 못 떠난다. 좌파애들은 내가 그렇게 좋은가 봐. 전부 다 나한테 들어와가지고는 나랑 이야기하고 싶어서 저런 돈 내고 하셔요. 내가 오늘 번개라 가지고는 멤버십 회원으로 내가 안 걸어놨는데 돈 내고 멤버십 후원금을 내고 채팅창에 글을 적으셔요. 그렇지. 더불어민주당이 찌라시가 많죠. 왜? 팩트가 있잖아. 나는 과거에 전두환 시절 그 다음번에는 문민정부 노태우 부터 시작이었죠. 김영삼 다 접했잖아. 그다음 김대중 뭐 등등. 지금 40대들 같은 경우에는 문민정부 시절부터 아마 접하게 됐었을 거야. 그래가지고는 잘 모르지. 뭘 알겠어요. 그리고는 지금 7, 80대 연세 드신 분들은 더 그 전 이전 박정희 시절부터 봐왔던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 어른들이 계속 자유민주주의인 김문수 저분을 지지하면서 우파를 지지하는 게 그게 있다라는 거지. 자, 그 다음번에 또 한번 볼게요. 내가 방송을 하면서 은연중에 채팅창을 보거든요. 보고는 좀 말이 과하다 싶은 거는 그냥 자연적으로 24시간 제한을 시키고 더 이상은 글을 못 적게끔 막아놨습니다. 전두환 때 서민 살긴 좋았지. 괜찮았어. 난 전두환 때 학창 시절이었는데 나쁘지 않았어요. 억압, 강압 그런 거 없었어. 그때 어, 대한민국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될 수 있는 상황들이 많았죠. 86 아시안 게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연이어가지고 88 올림픽 게임도 하고 좋았어요.
그때는 인간미도 있었지.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버스를 탄다 그러면 자리도 비켜주고, 그 다음번에는 교통 딱지가 딱 긁힐 만한 상황이 주어졌으면은 정경들한테 5천 원 찔러주면서 한 번만 봐주셔요 하는 그런 인간미도 있었지. 근데 이제는 그런 거 있나요? 없지. 그게 사회주의화로 가는 초입 단계다라고 생각을 하셔요. 윤석열 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외치는 대통령이지만 180석 그들이 좌지우지하고 있다 보니까 자유민주주의 나라가 자유민주주의인지 혼동이 되기도 하고, 그러면서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하고 이명박 대통령 때 내가 거의 없다 보니까 그렇다고 하지만은 그런 뭐 더불어민주당에서의 종북주의 세력들 그들이 항상 대한민국이 꿀꿀한 것처럼 음흉한 분위기로 그렇게 만들어 갔던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고, 그러면서 어, 굵직굵직한 사고가 발생이 나고, 그러고는 결국은 뭐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이 됐고,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되기 전에 세월호 사건 그거 들먹이면서 뭐 빙산이 올라와가지고 아래에 있는 빙산을 몰랐다, 빙하가 있는지 몰랐다 등등 그런 이야기도 막 나오고 그랬었어. 그 순간 그 당시 때는 내가 귀국해가지고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4월달에 빙산? 그런 생각도 드는 거야. 더군다나 우리가 북극, 남극도 아닌데. 그러니까 찌라시가 많았다라는 거지. 무지렁이들은 그런 거 보고 속지 않을까? 무지렁이가 아니라도 정부에서, 그리고 또 뭐 대중 매체에서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국민들은 다 믿게 마련이지. 국민들을 뭐로 만들었다? 모질이로 만드는 거야. 좌파 세력들이. 그러니까 내 영상을 구독한 사람들은 거의 좌파인 것 같아. 내가 봐서는. 왜? 와가지고는 안티를 해야 되니까. 왜 이런 거 있잖아. 부동산에서도 오른다 오른다 하는 긍정적인 마인드의 영상하고 내린다 내린다 폭락 뭐 이런 영상하고 비교를 했을 때 사람이 불안 심리로 내린다 내린다 하는 그 영상을 더 보게 되거든. 그런 거가 아니겠어. 비슷하게. 아무튼 뉴스를 한번 볼게요. 김문수 그분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과거에 내가 이야기했잖아. 슈슈 금방 들어와서 그런가 봐. 과거에 레니 마르크스의 공산주의에 조금 물들어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종북주의 세력자들 그들한테 조금 뭐라 그럴까 선동이 되어져 가지고는 그게 좀 빠져 있었지. 그런데 보니까 그게 아닌 거야. 그래가지고는 우파 쪽으로 이동을 한 거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유민주주의가 좋다라는 게 맞다라는 걸 아시는 거지. 그래서 내가 그분의 공약을 다 보니까 우파야.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하는 자본주의를 추구하는 자본주의가 맞다라는 것을 아시는 분인 거야. 왜? 완화야. 모든 거에 있어가 국민들한테도 완화. 그러니까 세금은 완화. 그다음에 기업들한테 있어도 세금 완화. 그런 식으로 완화로 가져야지만 나라가 발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세금 강화 정책을 내는 쪽은 누구다? 더불어민주당이다. 그러면은 서민층도 힘들고 극빈층도 힘들고 사업하는 기업도 힘들고 상위층도 짜증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다들 식사들 하셨나요? 자, 내 영상을 안 보고 그냥 본인들 채팅창 글 적고 이러려면은 좌파 댓글로 돈 받고 하는 알바들은 뭐 알바비만 받고 우파를 찍었어요. 요거는 소고기고 고기가 야들야들합니다. 역시 다음번에는 소고기국 말고 스튜식을 한번 끓여봐야 될 것 같아요.
스튜가 이제는 나한테 맞는 것 같아요. 그냥 단순한 소고기국보다. 자,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요. 내란당은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을 부리고 있죠. 자, 지금 내가 이야기하는 걸 듣고도 이해력이 딸린다 이러면은 주먹 쥐고 그대의 머리를 지어 박으시오. 윤석열 대통령이 왜 계엄을 선포를 했죠? 계엄 선언문에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이념에 반체제되는 세력들이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전복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척결시키자라는 마음에 그러고는 계엄 선포를 했습니다. 국민들을 향해서 시민들을 향해서 총불을 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 있는 한 의원이 총을 들고 자기 쪽으로 가리키면서 쇼지를 했죠. 그렇게 해가지고 편집해가지고는 여기저기 SNS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보고 알게끔 그렇게 그 애들이 찌라시를 뿌린 거야. 문제가 많다라는 거죠. 그러고 있다가는 한번 물어봅시다. 더불어민주당 쪽에 있는 그런 종북주의 세력자들을 척결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들이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나는 더불어민주당에 임종석, 임수경, 정청래 그런 세력들이 있다는 거에 대해 가지고는 너무너무 반감이 가는 거야. 그런 세력들은 반체제 세력이에요. 북한의 김정은이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이념으로 하겠다. 통일하자. 그런 식으로 손을 벌리는 거는 괜찮겠지만은 왜 항상 북한은 통일의 통짜도 안 꺼내고 매일같이 걔들은 무기를 실험 그러니까 무기 테스트를 하는 것처럼 동해안 쪽으로 해가지고는 그렇게 테스트를 하는데 무기 실험이 맞겠지. 뭐 실험 그러면서 계속 포를 쏘대고 있잖아요. 네, 그런 북한은 항상 우리한테 보면은 위협적이고 약간의 뭐 반폭력적인 말을 해가면서 그런 폭언을 쏟아내고 있는데 우리는 항상 굴종의 저자세로 들어가면서 북한이 돈을 퍼주자는 식으로 나왔죠. 그래가지고는 돈을 안 퍼줬으면 되는데 김대중 시절부터 해가지고 엄청난 돈을 퍼준 거야. 심지어는 김대중 시절에는 우리가 IMF였는데 그 많은 달러를 들고 북한으로 가가지고는 북한 김정은한테 준 거예요. 그거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든다는 거죠. 그리고는 지금에 와가지고는 문재인 정부 때 대화로의 평화통일 그 당시 때 김정은이가 우리한테 대화로 평화통일을 하자라고 이야기한 적 있어요.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문재인 전 정부 때 그런 세력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야. 그렇게 해가지고는 쇼지를 했었죠. 결국은 통일은 일어나지 않았고 문재인 정부 때 USB에 뭘 담았는지 모르겠지만 많은 정보를 주지 않았을까. 간혹 그 USB에 그들의 가족 사진도 한두 장 끼어 있을 수도 있을 거는 같아. 그냥 이건 나의 생각인 거고. 아무튼 이런저런 생각을 해보면은 대한민국에서 계속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잘 못 느끼겠지만은 외국에서 한번 이렇게 텀을 두고 그러고는 들어왔는 내 입장에서 이렇게 봤을 때는 조금 사회가 이상은 했었다라는 거지. 근데 그 이상했었던 게 다 이유가 있었던 거야. 그런 종북주의 세력자들이 대한민국을 꿀꿀하고 음흉하게 만들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세력들을 척결하자라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똥인지 된장인지 모르고 그런다라면은 너는 반은 종북주의 세력자라는 거야. 김정은이가 정권을 잡아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세력이라고. 그런 세력들이 대한민국을 멍들게 하는 거야. 과거에 문재인 씨가 한 번씩은 어떨 때는 그래도 대통령에 대한 예우 이러면서 뭐 과거
대통령한테 전 대통령 아니면 노무현 전 대통령 이렇게 붙여주다가 또 한 번씩은 또 그냥 노태우 전 뭐야 문재인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확실하게 나는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통령이다라는 생각이 안 드는 거야. 예, 대통령이다라는 생각이 안 들어요. 그냥 나라를 통째로 김정은한테 갖다 바친 듯한 느낌이 많이 드는 거야. 그런 세력이 김대중 시절부터 아니었나? 그런 세력이 김대중 시절부터 있었던 거 아니었나? 라는 생각이 많이 많이 드는 거지. 그러니까 북한이 자유민주주의 이념으로 가면 괜찮아. 그리고는 그들이 대한민국에 손을 벌리면 되는 거고. 그런데 김정은 같은 경우에 내가 이렇게 보면은 김일성 시절에 김일성보다도 더 독재인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드는 거지. 인권이 주어지지 않는. 내 생각이 그렇다라는 거야. 여러분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지금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외치고 계속 그 자유민주주의 이념으로 고수를 해서 가야 되지. 그렇잖아. 북한하고 통일을 하고 싶으면은 북한에 있는 김정은한테 자유민주주의 이념으로 가자. 그렇게 하고는 계속 그 김정은을 설득을 시키고 해야 되는데 왜 우리가 그들한테 굴종의 저자세로 가야 되냐고. 그건 아니지. 대한민국 5천만, 그러니까 순수 대한민국의 4,500만이 일꾼 이 남한의 경제력을 왜 손 하나 안 대고 코 푸는 식의 행위를 보여주듯이 김정은한테 꿀꺽 넘겨주려고 하냐고. 그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문제가 되는 거야. 우리는 못 느끼겠지, 지금. 아마 40대도 못 느낄 거야. 그런데 나중에 내 자녀가 애를 놓고 그러면은 지금 제대로 정책을 바로 잡지 않으면, 그러니까 체제의 정책을 바로 잡지 않으면은 달라질 수도 있다라는 거야. 조심들, 조심들이 아니라 생각들 잘 하시라고요. 과거의 경험도 전부 다 뭐 공산주의를,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공산주의 세력들이 뿌리를 박으려고 했던 거야. 그래가지고 그거에 대해 가지고는 척결하기 위해서 그랬던 거지. 6.25는 왜 일어났어요? 어느 순간부터 6.25에 대해 가지고는 망각하게 만들더라. 6.25 왜 일어나는데? 나는 데가 아니라 6.25가 왜 일어났는데? 북한이 대한민국을 공산주의로 만들기 위해서 일으킨 거야.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의 종북주의 세력자들이 대한민국을 공산주의로 만들려고 하는 거야. 북한의 김일성이 대한민국을 공산주의로 만들기 위해 가지고는 전쟁을 일으킨 거라고. 알겠니? 그러니까 잘 모르는 모질이나 아니면 댓글로 인해 가지고는 사람들을 혼동케 하는 거야. 그러니까 유식한 사람들은 알겠지. 상식이 있는, 지식이 있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문제가 된다라는 거야. 그리고는 과거에 우리가 48년도에 해방이 되기 전까지는 우리는 누구 하에 있었어? 일본 통치하에 있었어요. 일제강점기 때.
그때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있었어? 없었어. 어. 그래가지고는 너 나라에 너 나라는 어느 나라야? 그러면 대한민국이다. 그러면 바로 총살이야. 일본이다. 그러면은 살아남는 거야. 그런 시절이 있었다라는 거지. 어, 해방 전까지는. 아시겠어요? 그런 걸 모르고는 계속 1919년도에 대한민국이 있었다 어쩌고 저쩌고 계속 이야기하는 거는 역사적인 상식이 없는 사람이야. 근데 마음속에는 우리나라는 있지. 그렇게 마음속에는 그렇게 새기지만 내뱉는 거는 대한민국은 없다. 이렇게 해야지만 살아남을 수가 있었던 일제강점기 시절. 그런 시절이 있었던 거야. 그리고는 해방이 됐고, 그리고는 6.25가 일어난 거야. 북한이 대한민국을 공산주의로 만들기 위해서. 그러고 난 다음번에 그런 공산주의 세력들이 대한민국에 퍼지지 않게 하기 위해 가지고는 약간 억압적으로 나갔지. 독재는 아니었어. 예, 국민들한테. 그리고는 문민정부가 들어섰죠. 어느 순간부터 해가지고는 분위기가 조금 이상하다는 건 느꼈어. 귀국해가지고 보니까 그런 종북주의 세력들이 김대중 이후부터 해가지고는 너무너무 많이 퍼져 있는 거야. 암약해 있던 그들이 수면 위로 올라와 가지고는 또 흔들어 대는 거지. 대한민국 사회를. 문제가 크다라는 거예요. 북한은 남이다. 알겠니? 어? 여기 이문세 닉네임이 이문세다. 가수 이문세는 아니겠고 닉네임이 이문세인데 북한은 남이가 남이다. 알겠나? 형제한테 총뿌리를 겨누는 그거는 문제가 되는 거지. 과거나 지금이나. 알겠니? 예전에 보니까 저기 문재인 씨가 몇 년도였더라? 2018년도인가 9년도인가 모르겠어.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스웨덴 가가지고는 6.25에 대해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북한이 쳐들어왔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남북한의 총을 겨누는 그런 싸움이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 그러더라고. 나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 와, 어떻게 저렇게 역사를 왜곡하지? 왜 종북주의자들은 그런 세력인 거야. 뭘 망각을 시켜? 북한이 저질렀는 만행이 대해 가지고는 망각을 시키는 거야. 그럼 그거 뭐야? 북한 사람이야, 남한 사람이야? 그럼 북한 사람이야. 북한이 좋으면 북한으로 가면 돼. 그런데 안 가는 이유가 뭘까? 응? 문제가 크다라는 거지. 어떤 문제? 대한민국에 북한 세력이 너무 많은 거야.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고수를 하고 북한하고 통일을 하든지 어쩌고 그거는 괜찮아. 근데 그게 아니라 사회주의를 추구를 한다라는 거는 아니라는 거지. 스웨덴이 사회주의야. 그렇지만 그 주위에는 다 선진국에 있고 그런 공산주의 세력이 있는 게 아니야. 근데 우리는 위에 북한이 있다라는 거 명심을 하셔요. 그러면 사회주의로 가면 돼? 안 돼? 안 된다고. 나중에 가다가 사회주의 체제로 가다가 그다음 공산주의로 가버리게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야. 권력 잡은 놈들은 괜찮지. 계속 자기네들 뽕 들어가 가지고는 권력 휘두르면 되니까. 근데 지금은 안 된다고. 아, 참, 지금은 안 된다고가 아니라 서민들한테는 국민들한테는 안 좋다고 사회주의가. 아시겠어요? 자유민주주의로 가져야 되는 거야. 아래에 있는 이게 봐봐요. 부를 두고 사회주의, 그 다음에는 자본주의를 한번 논해보자고요. 부라는 거는 위에 있는 사람이 아래로 갈 수도 있고, 아래에 있는 사람이 위로도 갈 수 있고, 그게 자본주의 나라예요. 그런데 위에 있는 사람이 아래로 떨어지고, 계속 또 위에 있는 사람이 아래로 떨어지고, 아래에 있는 사람이 위로 올라갈 수도 못하고, 그거는 공산주의가 되는 거야. 그러면서 평준화 만들어버리는 거야. 쟤 봐봐. 이산가족 생각해봤어? 그런다. 야, 지금이 이산가족 그렇게 많지도 않아. 이산가족 헤어진 게 마음이 안 좋고 그러면은 북한으로 넘어가면 돼. 알겠니? 북한으로 넘어가면 되는 거야. 남한에 있는 사람들, 북한에 두고 온 가족들이 그립다. 이런 북한으로 가면 되는 거야. 북한에서 넘어온 거 아니야. 왜 넘어왔어? 넘어온 이유가 뭔데?
응? 북한이 그렇게 좋으면 그냥 북한으로 가면 되지. 본인 고향 놔두고 왜 넘어왔냐고. 그렇지 않아? 그것도 어쩌면 한켠에 트릭일 수도 있는 거야. 북한에서 전쟁을 일으켰어. 남한으로 이렇게 왔고 침공이 됐고 밀리고 또 쳐들어가고 밀리고 쳐들어가고 그런 상황에서 북한이 밀리니까 북한에 있는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남한으로 넘어왔겠지. 그렇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러면은 북한에 있는 가족들이 그리우면 그냥 북한으로 가면 되는 거야. 남한에 있는 사람들이 이산가족 해가지고 떨어져 있는 사람이 많아? 아닌 사람이 많아? 아닌 사람이 많다. 그 북한 주민이 북한에 두고 온 가족이 보고 싶으면은 허락받고 가. 그러면 될 거 아니야. 그렇지 않아요? 여기 와가지고는 대충 보면은 여러분들도 이제는 알 거야. 저게 채팅창에 댓글로 정치 댓글러인지 아닌지 대충. 밥 먹는데 자꾸 밥맛 떨어지는 채팅창 글들이 너무 많이 올라오네요. 일단은 지금 이준석 씨가 김문수 씨한테 붙지 않는 거에 대해 가지고 조금 이상하게 생각해 가지고는 이준석 씨의 안보 전략을 봤는데 안보가 없어. 그냥 국방만 있는 거야. 그러면 저 사람은 정치에 대해서 모른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김문수를 찍어야 되는 이 시점에 계속 이준석 씨를 지지하려고 저런 젊은 사람들은 잘 생각하라고. 어차피 이준석이가 안 되는데 계속 이준석한테 표를 준다라는 건 그들은 너희들은 그러면은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고수하지 않는다라는 것도 되는 거야. 알겠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준석 표가 누구한테로 가야 돼? 김문수한테 가줘야지만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고수를 하고 이준석 씨가 생각하고 있는 그 공약이 차세대의 미래에 적용이 될 수가 있는 거야. 순서라는 게 있다. 1 더하기 2고 2 더하기 3이야. 1 더하기 1 다음에 3이 될 수는 없다고. 순서가 있다고. 이준석이가 대통령이 될 만한 차례의 공약이 아니라고. 알겠니? 예, 지금은 김문수한테 표를 다 몰아줘야 되는 거야. 일단 그 사람이 이상하다는 거지. 마인드 자체가. 마인드 자체가 이상한. 그 사람은 북한은 북한이고 남한은 남한이지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아주 단순해. 1차원적이야. 근데 북한은 북한이고 남한은 남한이지라고 생각하지 않아. 우리 쪽에서 돈을 안 주고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 쟤들은 또 깽판 부린다고. 그런 세력이 남한이 있다고. 그러니까 쟤는 아직 또는지 된장인지 몰라. 정치의 정자도 몰라. 4개월 정치 공부한 나랑 더 비교를 하면은 더 모르는 거야. 왜? 과거의 역사를 모르니까 어떻게 알겠냐고. 전두환하고 박정희 시절을 모르면은 정치를 논하지 마. 그러니까 박정희 시절하고 전두환 시절에 살지 않았던 사람들은 정치를 논할 수가 없어. 우리는 항상 누구하고의 관계를 생각을 해야 돼. 북한하고의 관계를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특히 젊은 사람들은 모르겠지. 문민정부 시절에 공부한 애들은 더더욱 모를 거야. 왜? 교과서 내용이 조금 역사 내용이 다를 수도 있으니까. 북한에 대해 가지고 예전에는 우리 책에는 좀 이렇게 굉장히 반감 가는 그런 단어도 많이 적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겠지. 그러다 보니까 북한 세력이 어떤 세력인지 모를 거야. 그 애들 인권 탄압이 얼마나 심한데 그걸 모르는, 그러니까 그런 그 인권 탄압이 심하다라는 거, 그런 그거는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완전히 다 속이는 거야. 유럽 이런 데 가봐봐요. 그러면 북한 세력이 어떻다라는 거 다 알아. 쟤들은 수익이 나도 7원 정부가 먹고 3원 누구? 국민이 먹는 거야. 7원 정부가 먹고 3원 국민이 먹는 거야. 3원 정부가 먹고 7원 국민이 먹어도 국민들이 뭐 이렇게 세금을 많이 뜯어가 그러는데 북한 사회 그런 거야. 자, 채팅창에 글 잠깐 한번 보고요. 밥맛 떨어지는 이야기 하는 사람은 내가 좀 삭제를 시킬게요.
그러니까 잘 모르는 30대, 40대들이 많은 것 같아요. 대충 뭐라 그럴까 상위권에 있는 애들은 공부를 했기 때문에 대충 어떻게 돌아간다라는 거 알겠지만은 그렇지 않고 매일 그냥 찌질 먹고 노는 것만 좋아가지고 하는 사람들은 모를 수도 있지. 근데 또 아닐 수도 있어. 오히려 그렇게 좀 막가파 이런 애들이 좀 단순하거든. 정의로운 게 또 없지 않아 좀 있는 거고. 그러고는 쫙 짬밥 굴려보고 그렇네. 마만의 말대로 우파가 맞는 것 같네. 그래가지고는 우파를 찍는 확률이 크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번에 이제 뉴스를 한번 볼게요. 뉴스를 봐야지. 자, 뉴스를 보기 전에 뉴스를 보기 전에 채팅창에 한번 좀 검열이 들어가야지. 음, 아, 재수 없는 거 또 들어왔네. 쟤 종북주의자야. 내가 봤으면. 왜 자꾸 들어올까? 어? 들어오지 마. 여신아, 여신아, 들어오지 마. 알겠니? 응? 여진이라는 닉네임을 누군가가 이용을 하는지 아니면은 뭐 여러 인물이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은 여진이 도르시마 반찬을 담백하게 삼삼하게 만들어 가지고는 여러 음식하고 이렇게 같이 먹으면은 좋아요. 너무 짜게 하지 말고. 대구 음식은 진짜 너무 많이 짜. 서울 음식은 좀 덜 짜거든요. 아니 덜 짠 게 아니라 달지는 않지. 달지는 않지가 아니라 짜지는 않지. 대구 음식은 진짜 짜. 음, 진짜 짜다니까.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소금이나 이런 거를 농도를 조금 줄여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까? 아, 너무 짜. 간이 너무 세. 간이 세면은 빨리 쉬지는 않지만은 우리 몸에 좋지는 않잖아요. 좀 오래 놔둘 수도 있겠지만은 그런데 간이 약하면은 좀 빨리 쉬잖아. 그래가지고는 오래 많은 양은 할 수는 없지. 조금씩 해가지고 빨리빨리 먹어줘야 되는 거야. 간이 강하면은 오래 가지만 간이 강하지가 않으면은 빨리 쉬기 때문에 특히 여름날에는 하루 만에 또 부패가 되거든요. 간이 약하면은. 그래가지고는 무슨 얘기하다 이 얘기 나온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대구는 간이 너무 강해. 간이 강하면은 빨리 쉬지는 않지만은 우리 몸에 해롭다. 데우고 또 데우고 또 데우고 그러면 더 짜지고 더 짜지고 그러는데 응? 사랑의 교회인가 서초에 있는 거? 여기 보니까 노란 시계 정강훈 목사가 하는 교회는 안 가시나? 그러니까 아니, 음, 난 그렇게 규모가 큰 교회 별로 안 좋아해요. 강동구에 보면은 명성교회인가 명일교회인가 모르겠다. 아무튼 큰 거 있잖아. 나 그렇게 큰 교회는 한번 가보고는 싫더라고. 너무 커가지고. 그래가지고는 안 간다라는 거죠. 똘똘 뭉쳐야지. 그쪽 정강훈 씨가 주장하는 게 나는 음, 글쎄 나는 종교인은 종교인으로 그냥 사는 게 맞지 않나 싶은 생각도 몰라. 아무튼 그쪽 그는 아니다. 어디 뭉치고 이런 거가 없어. 난 내 혼자 하니까. 음.
난 내 혼자 하는 거니까. 그 어차피 그 사람도 뭐야, 음, 보수 우파고 거기도 뭐 자유민주주의를 외치는 거고 통일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일인이고 남북 통일, 음, 남북 통일을 해도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외치는 범위 내에서 해야 되는 거지 아니면 아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은 북은 북이고 남은 남이에요라고 생각을 하겠지만은 우리 세대들의 의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지. 최 이렇게 최 아니야 뭐라 그래야 될까? 임종석 임종석이 몇 살이지? 임종석 66년생이네. 이제 60 다 돼간다. 우리 세대에 우리 세대에 그래도 남북하고의 뭔가 결말이 지어져 가지고 통일이 되어줘야 되지. 젊은 세대들 때 될까? 안 돼. 그러면은 니네 젊은 세대 지금 현재 20대들이 나이 들어가지고 북한하고 전쟁이 일어날 수 있어. 알겠니?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세대에 북한하고 좋게 완화해가지고는 자유민주주의 이념으로 가고 통일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지금 다들 저런 식으로 나오는 거야. 북한이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안 하면 그러면 우리가 사회주의 해가지고는 쟤들하고 묵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그리고는 어, 정권을 누가 잡아? 그러면 북한은 북한대로 사회주의 이념, 우리는 우리대로의 사회주의 이념 그런 식으로 걔들은 간단하게 생각을 하는데 절대로 그거 아니라니까. 통치자는 한 명은 나와야 돼. 누가 나와야 돼? 통치자 한 명은 나와야 되는데 누가 나와야 되는 거야? 응? 두 명이 나올 수는 없어. 한 명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두 명이 나올 수는 없잖아. 그럼 종북주의자들은 북한이 김정은이가 정권을 잡아도 된다. 그 세력들인 거야. 그러니까 잘 생각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지금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고수를 해야지만 된다라는 거지. 그렇게 해가지고는 북한도 자유민주주의 이념으로 바꿔야 된다고. 그리고는 전반적으로 경제 흐름하고 이런 거 어느 정도가 북한도 완전하게 자유민주주의에 어,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에 추구하는 그런 자본주의로 지금 계속 변하고가 지금이 아니라 변하고 있는 게 눈에 보여진다. 이렇게 했을 때에 봐가지고는 남북 어느 남한 북한에서의 어느 누군가가 나온다 하더라도 아니야. 그건 좀 복잡한 것 같다. 그까지 생각한다라는 거는. 그러니까 김정은 체제에 정권 잡고 있는 무리들은 다 없어져야 된다라는 거지. 그리고는 새로운 젊은 세대들한테서 의원들이 나와야 된다거나 아니면은 정치인은 필요하지만 국회의원들은 필요 없을 수도 있는 거야. 왜? 어느 정도의 룰을 정해놓고 법을 만들어 놓고는 그게 합당하면은 된 거고 합당하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벌금과 아니면 죗값을 치르면 되는 거니까 따지고 보면은 음, 의원들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가 않다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요새는 행정 업무를 AI가 또 많이 하니까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잘 모르지만 우리 때부터는 그래도 AI가 하는 그 업무 처리에 대해 가지고는 우리도 적응해 가면서 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 바뀌어가야 할 필요가 있다니까. 아유 닉네임 수지 뭐 이상한 소리 하고 있어. 자 있을 고문시켜 달라고 그러네. 영희가 강퇴시켜줘. 그냥 못 나가겠어. 강퇴를 즐기네. 변태인가 보다. 변태예요? 응?
그럼 본인이 나가면 되지. 그게 중독이라는 거야. 그게 중독이라는 거지. 본인 스스로 나가셔요. 자, 아무튼 저기 누구야? 이준석 씨 단일화 안 하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뭐 별의별 이야기까지 다 나왔는데 일단은 이준석 씨가 단일화를 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고 단일화를 김문수 저분하고 손을 잡고 가면은 나중에 저희가 대통령이 나왔을 때 대통령으로 나왔을 때 나이 들어가지고 50 넘어서 그러면은 한번 뽑아줄까 생각을 하고 아니면은 컷을 하자는 거지. 이제는 또 뉴스 화제가 룸사롱이다. 아유 정말 웃겨 대한민국. 아유 정말 이재명 씨또 내가 최근 들어가지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들먹였더니 그런데 저 사람 이용하는 거야. 이재명 씨한테 나는 묻고 싶어. 본인이 지금 종북주의자들한테 현혹이 되어가지고는 그러고 있다라는 것을 못 느끼는 것 같아. 저 사람이 이용당하는 거야. 희생양이야. 저 사람도 따지고 보면은 과거 생각해 보면 과거 전 대통령도 희생양이었던 것 같아. 과거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김정은 그때 김정은이었을 거야. 아 김정은이 아니라 김정일이었을 거야. 북한에 가가지고는 김정일이 하룻밤 자고 가시죠. 그랬더니 아유 그때 노무현 전 대통령이 뭐라 그랬냐면은 음, 대한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1박 2일 있다가 온다라고 그랬다고 약속을 지켜야 된다. 북한의 김정은 같은 그런 위치의 대통령이 아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뭐 등등 그러면서 대한민국 그 약간 그게 어떻게 보면은 김일성 김정일한테 반감을 보여주는 것이 또 될 수가 있잖아. 반감을 보여주는 거. 그래가지고는 내 생각에는 종북주의 애들이 그 시계를 들먹이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을 사지로 몰아가게끔 그렇게 만든 거 아니었을까 하는 어, 추측이지. 추측을 해봤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지금 생각해 보면은 마음은 참 좋았던 분이었던 것 같은데 약했던 분이죠. 약했던 분이야. 그런데 그 노무현 전 대통령을 이재명 씨가 자꾸 들먹이면서 이용을 하는 듯한 그런 느낌 들어. 제주 4.3 사건도 북한이 일으킨 거 아니야. 그러니까 대한민국 세력이 아니야. 북한 세력이야. 그때도 그랬던 것처럼 북한 세력이 계속 대한민국 사회를 흥용하게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려면은 누가 정신 차려야 돼? 대한민국 국민들이 정신 차려야 되는 거야. 그런 그거에 현혹이 되면 안 되는 거지. 저 봐봐. 이준석 쟤도 노무현 정신 강조하는 이런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마음은 좋았었어요.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또 나쁘게 생각을 하면 또 한없이 나쁘게 몰아갈 수도 있지. 그래서 뭐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란 말이 있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다 먹었다. 일단은 우리는 뭐 정치적 이념이 중요한 거야. 속박을 당하느냐 아니냐. 그러니까 그런 거 따지면은 뭐 자유민주주의로 가져야 된다는 거지. 자유민주주의는 자본주의를 불러일으키고 자본주의를 불러일으킨다라면 그 속에 뭐 세금이 어느 정도 완화가 되어줘야지만 성장할 수가 있는 거야. 세금 완화 속에서 크는 사람도 있고 죽는 사람도 있겠지. 일단은 규제를 좀 완화를 시켜준다면은 그 규제가 완화가 되는 속에서 덫에 걸려가지고는 본인한테는 어, 힘든 고난의 시대를 보내야 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항상 이야기하지만 부동산, 코인은 돈이 없으면은 무리하게 하지 말라라는 거 항상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요.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